안녕하십니까. GMX 플렉스 대표 조창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선덕고 입시 전략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선덕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실제 보면 엄청난 입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입시 실적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표에 보면은 작년도죠. 양 2024학년도 선덕고에서 서울대를 간 합격자가 3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36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중에 5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1등인 외대부고, 그 다음에 대원외고, 한화고, 중동고에 이어서 5번째고요. 세화고나 보인고, 휘문고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고요. 광역자사고는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실제 선덕고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전국형 자사고를 지원할 건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덕고의 입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선덕고는 서울대 합격자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의치 약한 수, 의학결이라고 하는 여기도 2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26명이지만 그 전에 2023학년도에는 22명, 그 전에는 29명, 그리고 2021년 21명을 비롯해서 항상 20명 이상의 의치 약한 수의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실제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의치 약한 수 합격하는 숫자가 5손가락 안에 꼽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숫자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실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33명, 그 다음에 고려대는 68명, 스카이 합격자만 137명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복을 한 거죠. 만약에 서울대 붙은 친구가 연세대나 고려대를 같이 붙을 수 있으니까 중복된 숫자를 같이 기록을 한 거긴 하지만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 유니스트,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자 합격자도 26명이었고요. 서강대 12명, 성균관대 40명, 한양대 31명, 중앙대 58명 이렇게 해서 실제 인서울권 합격자만 한다 하더라도 580건에 해당하는 거죠. 명이 아니고 건수. 왜냐하면 이제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많은 입시 실적을 보이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선덕고를 가게 되면 정시와 수시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시 관리할 때 생활기록부 작성에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고 실제 학생들이 탐구활동한 것들을 가지고 진로활동에 맞춰 생활기록부에도 많이 올라가서 실제 학생들이 수시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시도 마찬가지로 잘 하는 학교이고요. 자, 그러면 일제 서울대 합격한 친구의 내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대 합격자의 내신을 분석해 본 건데요.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한번 해봤습니다. 선덕고의 1.08 자유전공학부부터 시작해서 1.6, 1.6 생물공학부, 조선해양공학부, 1.69 산업공학부, 그 다음에 1.87 소비자아동학부, 2.3인 경우에는 식품동물생명과학부, 1.92는 식물생산과학부 이런 식의 합격을 했네요. 실제 합격자의 내신을 봐도 2점대까지도 합격할 정도로 확실한 생활기록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덕고의 경우를 본다면 실제 이제 요 과정과 함께 앞으로 내신 과정이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내신이 이제 9등급제에서 우리가 이제 9등급제였잖아요. 이게 9등급제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친구들은 5등급제가 되잖아요. 5등급제가 되면 여기 앞에 1점대 요 앞에 등급 아이들은 모두 1등급이 되는 거고 요 뒤쪽은 거의 다 2등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의 선덕고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그 비율 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그것을 노려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현재는 4%잖아요. 4%. 근데 5등급제가 되면 4%가 10%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럼 현재 2등급이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모두 다 1등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2등급, 그러면 현재 이제 5등급제에서 2등급은 3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뒤에 있는 11% 넘어가는 친구들 중에도 상당수가 실제 선덕고에서 내신으로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쟁률을 봐가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 3년치의 경쟁률을 본 건데요. 경쟁률을 봐보면 2022년도는 1.4대 1이었습니다. 336명에 1.4대 1이었고 그 다음에는 1.68대 1, 1.5대 1이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5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넘어갔고요. 사회통합전형은 다 미달이었습니다. 0.7 이렇게 0.3으로 사회통합전형은 거의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선덕고의 정원이 35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덕고 입시를 하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36명이었고 84명을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요강을 봐가면서 제가 어떻게 예상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반 전형이 336명에서 30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84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5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전형에 붙을 때 경쟁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모집 정원의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 소수점을 버리는 거죠. 50%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작년도를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작년도를 한번 제가 표를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작년도라면 84명인데 60명이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24명이 이제 미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미달. 그러면 이거의 50% 여기 나누기 1을 해주죠.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값이 12명이죠. 12명이 추가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30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가 모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제 숫자보다는 더 많은 수가 일반 전형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덕고는 광역자사고입니다. 광역자사고는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실제 중학교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요. 내가 집은 이제 다른 경기도에 사는데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지원할 수 있냐? 당연히 되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이죠. 주소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졸업자는 주소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한다 라고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중학교 졸업자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제 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다른 시도의 특성화 중학교, 전국 단위의 자율중학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산중이나 전주에 있는, 구리에 있는 서울 삼육중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실제 부모가 서울에 모두 거주한다면 선덕고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광역자사고가 없는 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시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협의한 지역인 경남이나 제주나 세종에 있는 졸업자, 여기 경남, 제주,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선덕고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원율에 따라서 선발 방식이 다른데요.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국형 자사고들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선덕고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요.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내신 점수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지원자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만약에 100% 이하에, 그러니까 정원보다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이 합격을 합니다. 전원이 합격을 하고 100%에서 120%인 경우 1.2대 1이 넘지 않는 경우는 면접을 생략하고 그냥 추첨으로 선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101.2대 1이 넘어가는 경우죠. 1.2대 1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더 넘어가면 어떡하냐? 1.5가 넘어가면은 당연히 추첨을 하고 면접을 봅니다. 추첨할 때는 그냥 컴퓨터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컴퓨터 추첨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많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추첨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은, 다 1.5대 1, 넘었죠? 작년에 넘었고 다 넘었기 때문에, 1.5배에서 추첨을 하고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실제 어떤 실수 같은 거에 대해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덕고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실제 이 중학교 학생들이,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나 이럴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어요. 뭐 중2병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내신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성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 전국형 자사고는 이 지원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덕고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반영 안 된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는 거, 면접 때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건데요. 이건 학교에서 입시 5강에 밝혀낸 내용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보통 되어 있고요. 꿈과 끼를 살리는 영역이고, 학습에 의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학습을 통한 결과 그리고 평가까지 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요. 목표를 설정했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합니다. 만약에 실험을 했으면 실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습이죠, 학습. 학습을 통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평가. 배우고 느낀 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까지 전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집어넣는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입니다. 지원 동기도 있어야 되고 진로 계획도 있어야 되죠. 선덕고의 건학 이념에 맞춰서 영계에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왜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꼭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과정에 글자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진 않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다 들어가져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면접 때도 이와 같은 항목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것도 질문하게 되는데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및 학교 생활그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기대된 봉사활동 체험을 포함하여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 봉사활동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봉사활동이 반영 안 된다고 굳이 하지 않아요. 봉사활동은 반영이 안 된다고 안 하고 반영이 된다고 하는 항목이 아니죠.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제 활동을 하는 거를 봉사활동이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준비할 때 몇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배웠던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 만약에 장래희망에 의료 관련되면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교관이나 이렇다면 영어 번역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해본다는 거를 추천을 하죠. 실제 그런 과정이 있다면 사실상 여기 자기소개서에 쓸 수도 있고 면접 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인성 요소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이런 영역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과정은 하나, 둘,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면접이 되는 거고요. 선덕고 입시호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면접에서는 이 학교별 필기고사나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가 공부했던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 공부했던 수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중요한 거 있죠. 인적사항 할 때 이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학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면접 시 이름이나 학교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상황도 면접 시 말하면 감점이 되는 겁니다. 면접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되면 1200자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200자입니다. 띄어쓰기를 제외한 1200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띄어쓰기가 글자 속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에서 500자에서 600자 사이를 자기주도 학습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500에서 600자를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그 진로 계획을 약 300에서 400자, 마찬가지로 인성 영역도 300에서 400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딱 이렇게 원칙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아이들이 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원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원서 사이트에 입력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해봐서 자기소개 들고 온 거 보면은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거 어머니가 써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는 이런 자소서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 수 있다면 당연히 학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내용 중에는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교내, 제일 중요하죠. 학교 내에서 한 대회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있는 교육한 사실이나 수료 여부도 쓸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걸 쓰게 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썼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네, 꼭 쓰고 싶지만 그걸 쓰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인적상을 암시하는 내용, 부모님의 친인척의 사회적 경제를 암시하는 내용도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일하시는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지위를 암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여기 10% 감점이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제사항은 이렇습니다. 토플이나 토익, 탭스 뭐 이런 점수들을 모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교과목 석차, 저는 이걸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것들. 각종 교내, 마찬가지죠. 교내나 각종 입상 실적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제사항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잘못된 작성 사례도 공개를 했는데요. 1학년 때 토익 시험에서 응시하여 450점을 받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850점을 받았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0점입니다. 탈락이죠.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점수 나왔죠? 1등 나왔죠. 이것도 탈락입니다. 자, 겨울방학에 무슨 대회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2위 성적 순위 나왔고요. 외부 경시대회 나왔네요. 이런 것도 0점이 되겠습니다. 우회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처럼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영어 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고 수준 영어 인증시험 우회적인 표현이죠. 전국 단위 매우 우회적이네요.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역시 0점 처리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우회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됩니다. 흔히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뭐 중간고사 때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경우도 사실상 배제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땡땡 지검장이신 아버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이런 경우도 10% 감점이 되는 거죠. 아버님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됐잖아요. 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학교 방송반 이름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도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10% 감점이 되겠습니다. 학교 축제에도 얘기하는 경우, 학교 축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10% 감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선덕고의 면접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요, 면접은 3명의 면접관이 있고요. 1명의 학생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3명의 면접관이 있고요. 1명의 학생과 진행이 되는데, 3문항을 줍니다. 3문항을 주는데, 이 3문항 중에 한 문항이 공통문항입니다. 공통문항이고, 나머지 2개의 문항이,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이 여기 개별 문항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정말로 본인이 한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에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을 개별 문항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실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5분 동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답변할 때 약 1분 정도 답변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죠. 이때 추가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생활기록부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소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까 답변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학생의 답변이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반으로 질문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각 질문의 답변 시간이 약 1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저희가 면접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단답형으로 말하는 경우, 네, 아니요,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대 1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1분 동안 답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답변이 명확하고 간결하고 두 가지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을 말하고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공통 문항하고 개별 문항 유형을 볼 건데요. 공통 문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질문으로 자신 있는 과목, 봉사활동 경험, 학습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생각을 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개별 문항은 다 달라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반으로 개인형 맞춤형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평가가 있다면 수행평가 활동에서 학습 방법이나 뭐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강조하고 싶은 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면접에 대한 어떤 그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이죠. 봉사활동이나 학업에 대한 활동이 인상 깊었던 게 있었다면 미리 생각해두고 왜 그 활동이 의미가 있는지, 이걸 배운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에 관한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해보는 거죠. 여기는 기출 예상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것이 자기소개해봐라. 아니면 자신 있는 과목과 그 과목의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든지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수행평가 활동 중에 힘들었던 점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선덕고에 입학한다면 학습 계획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친구들과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통 면접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줘야 면접관에서 질문할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별 면접할 때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부로 작성한 내용 중에 예상되는 기준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예상되어지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접 대비할 때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경험에서 느낀 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짧아도 안 되죠.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1분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 시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의 면접을 같이 해보면은 이렇게 말이 그냥 거의 먹어 들어가는 애들 있죠. 그래서 거의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소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눈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자신만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의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단순히 성적이나 결과를 강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배제 사항이기도 하고 절대 적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덕고의 교육 철학이나 커리큘럼, 특성 등을 본인 진로에 연결하여 지원 동기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인성이나 리더십은 실제 이런 것들 할 때는 리더십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 배운 점을 서술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그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서 요거는 협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인성이 드러나게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자, 그리고 배제사항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실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서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목표를 이루는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